여러분들은 하늘을 날아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하늘에서 날아본 게 아닌 꿈속에서 말이에요. 하늘을 나는 그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기분 좋은 느낌에 꿈에서 깨기 아쉬워 조금만 더 하며 억지로 잠을 더 청해보신 적도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드론 카메라에 포착된 순간들과 항공 촬영된 영상들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신기하거나 또는 놀랍고 믿기 힘든 영상들을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하시죠. 호위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 테스트하던 중 발사된 미사일이 원을 그리며 지멋대로 몇 바퀴 돌다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상어가 물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패들보드를 타고 있는 여성들은 상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데요. 상어를 코앞에서야 발견한 여성은 엄청 놀라는 모습이네요. 지금 보시는 곳은 아이슬란드 고지대인 하이랜드라는 곳인데요. 지열지대와 빙하, 화산 지형들의 험준하고 이색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이곳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아이슬란드 내륙의 광활한 지역입니다. 돌고래의 위험을 감지한 갈치같이 생긴 물고기가 엄청난 스피드로 도망가는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혹시 저 물고기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어가 바글바글 거리지만 그 중심에서 둥둥 떠있는 여성 2명은 한껏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사실 저 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에 속하는 귀엽고 온순한 너스 상어입니다. 상어가 무서웠을까요? 보통 이곳에 오면 튜브를 타지 않지만 이 여성은 전용 튜브를 타고서 여유롭게 예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오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가 본데 저는 상어보다 가오리가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남아시아 인도양에 위치해 있고 자연 경관이 뛰어나 낭만 여행의 상징인 몰디브에서 여성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드론 카메라에 담고 있네요. 이곳은 검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육각형 기둥이 아름다운 동굴을 품고 있는 스코틀랜드 북서쪽 연안의 헤브리디스 제도에 속한 스테퍼 섬입니다. 이 섬의 길이는 1.2km이고 높이는 41m, 동굴의 깊이는 약 70m라고 하는데요. 70m 동굴 속에 파도가 들이치며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소리는 흡사 대성당에서 메아리치는 파이프 오르간의 울림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1772년 아이슬란드로 가던 학자들이 이곳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진가를 알아본 뒤 시인과 음악가 등 여러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18세기에 천재 작곡가인 모차르트가 있다면 19세기에는 맨델스존이 천재 작곡가라고 불렸는데요. 그가 이 동굴 풍경에 영감을 받아 그의 대표작인 핑가레 동굴을 작곡하게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스테퍼섬은 생전 꼭 봐야 할 자연 절경에 속하는 곳이라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연환경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중국에서도 게림은 꼭 찾아가 봐야 할 정도로 산수가 빼어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아름다운 게림의 광활한 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시간의 흐름과 주변의 환경에 따라 게림의 풍경이 달라지는 놀라운 모습은 드론 카메라가 없었다면 절대 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곳은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 바다 밑에 숨겨져 있던 수만 개의 봉우리와 기암괴석이 땅으로 솟아오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게림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3만 6천 개가 넘는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어우러진 경치를 보면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처럼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차량 뒤에 얼음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저 운전자는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옥수수 잎을 먹고 있던 소의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는데요.
몰래 먹다 딱 들켜서 급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무성한 옥수수밭을 이리저리 헤치며 잘도 도망가고 있는 소를 드론이 집요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소를 발견한 친구는 무슨 일인데 왜 그러냐는 듯 덩달아 같이 뛰면서 친구 뒤를 졸졸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멀찌감치 도망가서 다른 옥수수밭의 잎에 입을 대려던 소가 드론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또 주랭랑 치는 모습을 좀 보세요. 드론이 계속 따라오자 소는 도망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만 좀 쫓아오라는 것처럼 드론 카메라를 올려다보고 한 번만 봐달라는 듯한 귀여운 모습이네요. 티베트 사막에 뿌리 내린 놀라운 나무의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되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자연현상은 빗물이 땅의 일부를 깎으면서 커다란 나무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네이처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날고 있던 드론이 땅에 떨어지자 이를 본 캥거루가 가까이 다가와 카메라 렌즈에 코를 바짝 댄 채 냄새를 맡고 있는 보기 드문 순간이 촬영되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저장성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님보입니다. 미술용품 팔레트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염전들의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염전의 팔레트보다 몇 배나 더 아름다운 모습의 광경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인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보는 듯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드론 카메라에 담긴 아름다운 팔레트의 모습을 잠시만 감상하시죠. 지상에서 보면 그냥 지나치게 될지도 모르는 곳이었지만 드론 카메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럼 저렇게나 많은 팔레트 물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물속에는 이 마을의 주요 수입원인 새우와 개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매일 15,000톤이나 되는 쓰레기들이 이곳에 버려져 결국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손된 도로를 보니 마치 엄청난 지진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도로는 산사태로 인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방금 전 영상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곳도 누가 봐도 지진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의 균열은 3일간 내린 엄청난 폭우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균열은 깊이가 4m, 폭은 3m, 그리고 그 길이가 무려 7km나 길게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폭우로도 이렇게 땅바닥에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크고 긴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는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바위라고 알려진 콜롬비아의 천연기념물인 과타페 바위인데요. 이 거대한 바위는 약 6,500만 년 전 선사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오랜 세월 동안 풍화와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화강한 바위입니다. 최대 높이가 200m인 이 바위를 오르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고 약 7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약 70년 전 이 땅의 주인인 농부가 농사에 쓸모없는 바위라고 생각한 것을 라피에드라라는 사람이 구매했고 이후 바위에 계단을 만들어 비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과타페 바위의 이름은 바위가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바위를 구매한 라피에드라는 사람 이름도 있고 바위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과타페 마을과 엘페뇰 마을의 이름도 이 바위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쓸모도 없을 것 같은 바위가 황금알을 낳는 바위로 탈바꿈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시작하니 아무래도 이 두 마을의 갈등과 분쟁은 계속되었고 그 바위에 칠해진 거대한 알파벳 숫자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타페 마을 사람들이 바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위에 알파벳 G를 칠하고 알파벳 U를 칠하던 중에 엘페뇰 마을 사람들에게 저지를 당했는데요. 그 결과 알파벳 U로 칠했어야 했지만 미완성되어 지금의 알파벳 I로 보이는 것이죠. 과타페 바위는 두 마을 사이에 의도치 않게 알이 박혀 있지만 의도해서 알을 박은 무언가를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여기 아주 넓은 주차장 중심에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은 건물 두 채가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인데요. 저 건물 주인들은 알을 박고 있는 걸까요? 저 아파트는 알을 박았다가 저렇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되었을까요? 저 아파트는 알을 박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집은 알을 박았다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도로에 끼어 있는 모습이 아주 처량해 보이네요. 도로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집 때문에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야 할 도로가 휘어지고 말았는데요. 다른 집들은 많은 보상을 받고 팔았지만 저 집은 이제 팔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이 고가도로는 저 집 때문에 공사를 변경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보상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불렀던 것일까요? 중국은 그냥 의도적으로 알을 박든 실거주든 상관하지 않고 타협이 안 된다 싶으면 진짜 얄짤없이 시원하게 공사를 해버리네요. 결국 아스팔트까지 깔고 있군요. 도로가 건물에 완전히 막혀버려 있는 믿기 힘든 놀라운 모습을 좀 보세요. 저기서 가장 큰 물고기의 정체는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전갱이들과 상어 몇 마리가 큰 물고기 뒤를 호위무사처럼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저 큰 물고기의 정체를 아시는 분 계신다면 누가 좀 알려주세요. 바다에서 인어 아가씨 5명이 꼬리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은 SNS에 업로드되어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어린 물범 새끼가 서퍼들이 타는 보드로 다가오더니 급기야 보드 위로 올라와서 사람 옆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놀라운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하이난 섬에 상륙한 슈퍼 태풍으로 야시장이 쑥대밭으로 변한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야만 재구시를 하는 풍력터빈 발전기지만 감당하기 힘든 태풍의 강력한 바람에 거대한 나무가 부서지고 쓰러진 듯한 처참한 광경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몰려오는 태풍을 처음 맞이하는 해안가에서 더군다나 약해지지 않은 슈퍼 태풍의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기후온난화로 바다가 급격히 따뜻해짐에 따라 강력한 슈퍼 태풍이 빈번할 것이기 때문에 풍력터빈 발전기를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 같은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은 매우 높을 것 같아 보이네요. 2대의 불도저가 나무 아래에 체인을 감고 지나가면 나무들은 태풍의 벼가 누운 것처럼 속절없이 쓰러지고 마는데요. 모르코에서는 매년 서울 면적의 절반 정도인 약 3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림벌채는 대규모 주택 및 농업 프로젝트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효과적인 재산림화 프로그램은 수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미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등으로 인해 가옥이 파손되고 나무들이 쓰러져 쑥대밭이 된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여기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좀 보세요.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때문에 나무들은 성장하기도 전이나 혹은 어느 정도 성장했더라도 또 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에 있는 나무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 건조해진 지역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마을들이 산불 피해로 초토화가 된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현장의 모습과 그리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나무들이 불에 타 고사한 처참한 현장의 모습,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의 산불 등 전 세계의 나무들이 산불로 사라져가는 생생한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이곳은 해발 8,848m의 산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이며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데요. 구름보다 훨씬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네요. 상어의 위험을 감지한 새가 급하게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채석장에서 발파하는 놀라운 순간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발파에 따른 대량의 먼지들은 살수차의 고압 시스템으로 물을 분사하여 흩날리지 않게 잡아주는 모습이네요. 이 영상은 앞서 캥거루가 냄새를 맡는 영상처럼 드론 카메라에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보기 드물게 사자의 모습이 초근접으로 찍혔다는 것에 놀라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이전 드론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손에 꼽히는 안지아이 대협곡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절벽에 비중을 두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광범위한 협곡 일대의 경이로운 영상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30km 이상 떨어진 천성산이라는 수원지에서 천산협곡을 거쳐 안지아이 강을 이루고 흘러내리면서 지금의 독특한 지형을 만들게 된 그 놀라운 광경을 잠시 동안 감상하시죠. 안지아이는 몽골어로 약을 채취하는 곳이라고 불렸는데요. 아마도 이쪽 지역에서 약재가 많이 나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는 초원이나 관목 숲과 같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인데요. 멸종위기종인 눈표범이나 티베트 야생 당나귀, 검은 목두루미 등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멋진 자연 경관입니다. 북극곰이 혼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얼음 구멍 옆에서 헤엄치고 얼음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며 즐거워 보이는 듯한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북극곰의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북극의 얼음이 더 이상 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상어가 바다거북을 사냥하고 있는 놀라운 순간을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바다거북은 상어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인데요. 딱딱한 등껍질에 이빨이 아팠던 걸까요? 상어는 결국 바다거북을 포기하고 마는군요. 흰 긴수염고래 또는 흰 수염고래라고도 부르는 대왕고래는 최대 몸 길이가 약 33m, 몸무게 180톤으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인데요. 멸종 위기종으로 보기 힘든 대왕고래가 크릴 새우를 먹는 놀라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매일 최대 150만 칼로리를 섭취하는 혹등고래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배고픈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는 놀라운 모습이네요. 가오리떼들이 마치 자신들의 모습처럼 떼를 지어가는 놀라운 모습을 좀 보세요. 짝짓기철 수컷 가오리들이 암컷 가오리들 앞에서 누가 높이 뛰어오르나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산호초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바깥쪽에 있는 레인섬으로 약 6만 마리 이상의 바다거북이떼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는 믿기 힘든 놀라운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아이슬란드의 아름다운 카틀라 화산 얼음 동굴인데요. 동굴 반대편 밖을 보니 이 동굴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입구같이 느껴지네요. 세월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을 맞아가며 만들어진 자연의 놀라운 예술 작품입니다. 높고 험준한 곳에 있는 이런 바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도 역시 드론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겠죠. 깎아지는 듯한 절벽면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큰 구멍이 있어 드론 카메라가 구멍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푸른 풀들이 조금 자라 있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2015년 스페이스X의 로켓 해상 회수 실험이 성공하려는 순간인데요. 그런데 착륙에는 거의 성공했으나 로켓이 쓰러져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로켓 회수는 육지보다 바다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지상에서는 로켓이 착륙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을 때 연료를 사용해 움직여가며 특정 지점으로 유도해야 하지만 해상 회수는 로켓이 내려오는 방향에 맞춰 회수선을 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로켓 발사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2016년 마침내 로켓 해상 회수 실험이 5번째 만에 성공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스페이스X의 독보적인 기술 발전은 이런 실패와 성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사 로켓이 폭발하는 영상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 있게 공개했는데요. 머스크는 자신이 도전한 것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로켓 기술에서만큼은 앞으로도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대장 역할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영상 속에 보이는 곳이 바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 자동차들의 부식은 따놓은 당상이겠어요. 활기 넘치는 수천 마리의 양 경매 현장의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여기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것 마냥 수많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어선들은 금어기 해제와 함께 가을 조업철이 도래함에 따라 만선을 꿈꾸며 바다를 향해서 분주하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어선들은 200에서 300척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조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의 해역까지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한다는 것이죠. 2020년에는 중국 상하이 기준으로 직선거리 약 15,200km나 떨어진
남미 에콰도르 갈라파스고의 인근 해상에서 260척이 넘는 중국 어선단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먼 바다를 향해 조업을 나가는 모습과 천척이나 넘는 어선들이 낚시축제로 인근 바다로 나가는 놀라운 모습까지 잠시 한번 지켜보시죠. 이런 중국 어선들은 인근 국가인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협이나 대만,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에서도 불법 조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 어획량이 해마다 정말 많이 줄어왔다고 합니다. 치어들을 모조리 싹쓸이하고 해양 쓰레기까지 바다에 버리고 가버리는 등 우리나라 바다 수산자원의 씨를 말릴 수도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2024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202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을 안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 수많은 배들이 항해 행사를 하는 놀라운 모습을 좀 보세요. 1975년 암스테르담 정주 7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세일 암스테르담 축제는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본 중국 어선들보다 2배 이상 많은 전 세계 600여 척의 배들이 모여 각종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런 진귀한 광경은 네덜란드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추운 겨울날 24마리의 호랑이들이 달라붙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는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흡사 덩치 큰 고양이들이 모여있는 귀여운 모습들인데요. 그래도 호랑이는 역시 호랑이인가 봅니다. 쳐다보고 있는 눈매 좀 보세요. 까딱 잘못하면 드론이 박살나겠어요. 호랑이 근처에서 알짱거리던 드론은 결국 저렇게 됩니다. 저기 날아다니던 드론도 호랑이의 일격에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군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유일하게 한 나라만 빼고 전 세계 나라들과 교류하지 못한 채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방국이라 알려진 중국과도 대면대면한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그 나라는 다들 짐작하신 대로 바로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인데요. 북한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푸틴이 살고 있는 곳이며 얼마 전 평양 방문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프리패스 이용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네요. 푸틴이 북한을 방북했을 때 카메라에 담긴 평양 시내의 영상들을 보시면 김정은이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의 평양 송신 송화지구 산림집을 완공한 현대식 건물들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한 모습인데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모습들을 보니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이 일대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화려한 불빛이 있는 이 주변을 제외한 저 멀리 있는 곳은 어디 깊은 시골 마을의 모습처럼 아주 어두운 모습입니다. 수도인 평양이 이 정도인데 북한의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요? 위성으로 보게 되면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 처한 현실을 보다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평양만 저렇게 불이 켜져 있을까요? 평양 불빛의 범위마저도 우리나라 서울과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네요.
평양은 농사하는 주변 지역을 무리하게 편입시켜 서울 면적보다 약 3배나 큰 수도지만 반대로 서울 인구 수보다 3분의 1 정도 적은 약 3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가 300만 명이나 넘는 도시의 평일 낮인데도 그냥 한눈에 셀 수 있을 정도로 도로에 차들이 적은 것 좀 보세요. 그리고 마치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의 날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되었네요. 강한 국방력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강한 국방력을 가지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해병대 연대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멋진 장면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며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에레나시 인근 사막 같은 초원에 거대한 손바닥이 박혀있는 듯한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은 마치 영화에서 봤었던 열애신장을 연상시키는 것 같지 않나요? 꼭 부처님 손바닥을 닮은 듯한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흙예술품으로 그 넓이가 4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 12,100평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높은 하늘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 크기가 엄청난 손바닥이죠. 잘 보시면 손금이 막진 손금으로 이 손바닥을 만든 사람이 재물운을 얻어 부자가 되고 싶었던 희망을 담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놀랍게도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에도 저렇게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있군요. 이곳은 노르웨이 남서부 하당에르 피오르에 위치한 기암 절벽입니다. 해발 1100m 높이의 혀처럼 튀어나온 바위에서 한눈에 링게달 호수를 내려다 볼 수 있어 세계 최고의 전망대로 불리는 곳이라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장소인데요. 한국 사람들도 제법 많이 찾아가는 관광지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롤퉁가라는 이름은 북유럽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인족인 트롤의 혀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프레케스톨렌 펄핏 바위도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인지라 자연경관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영하 50도에 육박할 정도로 매섭다 못해 뼈가 시릴 정도의 무서운 겨울 강추위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마치 얼음 도시가 된 것처럼 모두 다 꽁꽁 얼어붙어 버린 모습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선박들이 줄줄이 매달아 놓은 동태가 꽁꽁 얼어붙은 것 마냥 아주 그냥 제대로 얼어붙어 있네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범고래들이 이동 중에 도약하는 모습인데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범고래들의 모습을 잠깐 감상하시죠. 안정적으로 목의 사회를 형성하는 범고래답게 어미 범고래 옆에서 새끼 범고래는 기분이 좋은 듯 수면 위를 첨벙거리는 모습이네요. 범고래가 돌고래를 가지고 노는 듯한 보기 드문 놀라운 광경을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역시 높은 지능과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답네요. 이곳은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오아후라는 화산섬으로 하와이 제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제주도와 제법 닮아있는 오아후 섬은 하와이주 3분의 2 이상의 인구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보다 면적은 작지만 인구는 약 30만 명이나 더 많은 곳인데요. 또한 하와이주에 있는 군사시설의 대부분이 이 섬에 집중해 있으며 남쪽 해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유명해진 진주만이 있는 곳이죠. 제주도와 같은 화산섬이라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하와이의 아름다움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섬인 것 같네요. 이곳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속한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화산섬인 타히티섬입니다. 약 20만 명 미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인천보다 약간 작은 이 섬은 크고 작은 두 개의 섬이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조롱박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섬인데요.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에 남태평양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도 온순한 상어 옆에서 추억을 담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성들이 타고 있는 보트를 따라가는 듯한 상어들의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포착되었네요. 대한민국보다 약 2배 정도 큰 면적에 미국 플로리다주 면적보다는 조금 더 큰 남극 대륙 서쪽 지역에 있는 19만 2천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스웨이츠 빙하에서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급속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이 빙하를 둠스데이 글래셔라고 부르는데요. 이 빙하가 녹을 경우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전 세계에 재앙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고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스웨이츠 빙하가 녹는 것을 막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즉,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이죠. 일본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 자주 상륙하고 폭우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가옥과 건물들이 침수되고 철도 교량이 붕괴되는 등 홍수 피해를 입은 모습을 드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연일 내린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결국 산사태가 일어난 피해 현장의 모습은 실로 처참했는데요. 엄청난 양의 토사들이 흘러내려와 건물들을 휩쓸고 붕괴시켜 한마을의 중심 부분이 쑥대밭이 된 것 좀 보세요. 그리고 지진 재해 또한 일본 하면 때려야 뗄 수 없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유독 심해지고 있는 지진 발생의 징조는 머지않아 100년 주기의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다가오는 2025년 7월에는 필리핀 해역 중간 지점쯤에서 화산 폭발로 인한 지진 쓰나미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3배나 되는 높은 파도가 일본을 들이닥친다는 예언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걸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진 피해가 꾸준했었던 섬나라입니다.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은 지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인지 역사적으로 육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렇게 눈독을 들인 결과 지난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일본의 잦은 지진과 대지진 발생은 지리적 조건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